반갑습니다. 네, 상임 대표를 하고 있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31기를 준비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9월 중순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9월 초에 2.5단계 코로나에 대한 우리 그 상황이 너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개강을 할 수가 없어서 연기하다가 오늘 드디어 감격스러운 31기의 개강식을 맞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겨레 평화통일 프로그램이 주최하는 제31기 평화통일 지도자과정 입학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북측이 2015년에 공연한 데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단숨에 따라잡겠다. 경제는 한국을 따라잡겠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을 따라잡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 화면에 보면 위성이 올라가는데 은하 3호 그건 위성입니다. ICBM이 아니에요. 실제로 위성, 그러니까 우리 서방 측이나 한국에서 언론 보도들은 그거 위성 제대로 쐈냐 그러는데 실제로 올라가서 명백하게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같은 것이 수신이 됐어요. 위성을 쏘아올 정도의 강국이다. ICBM을 13,000km로 날릴 수 있는 나라는 4개국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이에요. 우리가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분들은 ICBM이 없어요. 미국이 북한을 무서워하는 것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ICB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북한이 실제로 단순히 따라잡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엄격한 대북 제재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고 나중에 영상에서 동영상에서 잠깐 여러분 지난 보도에서도 봤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한테 사과하는 그런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지밖에 못했어요. 학자들은 북이 제재가 풀리면 핵무기가 우선 핵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병행해서 제재가 풀리면 북의 성장은 놀라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날들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북이 성장하면 남쪽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은 경제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도 중요하니까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2년 전에 금강산에서 남북 민화협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측 민화협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1박 2일로 하룻밤 자고 금강산 호텔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공기가 좋죠. 공기가 좋은데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데 금강산 일부를 비치는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왜 이거 자유롭게 출입을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면서 최대 모순은 분단입니다. 우리가 분단되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피해자예요. 가해자인 일본이 분단되어야 맞는데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됐어요. 이게 모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모순은 분단 때문에 고륙상정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수백만이 죽거나 다치고 1,000만 명 이상 가족을 만들어낸 비참한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모순입니다. 진짜 더 큰 모순은 이 분단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문회장이 말씀드렸지만
종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70몇 년간을 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4.19 선언하고 9.19 평양 선언에서 세 가지, 잘 보시면 세 가지 합의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민족 자주의 원칙 하나. 두 번째는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 땅에서. 이게 사실 종전선언이에요. 더 이상 전쟁은 없는 게 종전선언 아니겠어요?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세 번째, 한반도는 비핵화로 한다. 이 세 가지 합의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이 돼야 돼요. 종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대사에 우리 동물회장이 말씀대로 종전이 현대사의 변환점을 이룰 수가 있다. 종전을 하게 되면 북미 간 수교가 이루어지고, 북미 간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한반도가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거예요. 종전이 되는 걸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이 됐다. 휴전선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휴전 상태니까 휴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이 됐으면 그걸 어떻게 해? 휴전선을 뭘로 바꿔야지. 상상을 해봅시다. 종전선이라고 바꾸나 이거? 한번 상상을 해봐요. 국경선은 아닙니다. 남북은 특별한 관계이지 국가 간의 경계를 이루는 선은 아니에요. 휴지를 한번 낼 수가 있어요. 그 선을 우리가 종전이 됐다고 휴전선을 뭐라고 할까? 평화선, 자주선, 민족선, 뭐 평화라인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어쨌든 휴전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휴전선 종전이 되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지금 휴전선을 근거로 100만의 대군들이 지금 밀집해 있는데 이럴 필요가 없지 이제. 전쟁을 안 하고 있는데 100만의 막 그 무지막지한 무기들과 정말 희생이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서로 쌈박치는 이유가 없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종전이 되고 북미 간의 수교가 아니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의 문제가 생깁니다. 주한미군은 북의 침략을 가정한 전력입니다. 북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입니다. 근데 종전선언이 됐으니까 북의 침략이 없다고 하고 없을 것이라고 하고, 그럼 북의 침략을 위한 전력, 북의 침략을 가상한 전력, 예비 전력이 주한미군인데, 그럼 주한미군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다 기관이 유엔사예요. 그러니까 종전체제가 무너지고 종전체제로 바뀌는 유엔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사령관이요, 한미연합군 사령관하고 유엔사 사령관 돼요. 한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유엔사 사령관입니다. 소위 자주국가, 독립국가 이런 일이 없어요. 외국의 장군, 별내짜리 장군 하나가 사령관을 다 겸하고 있는 게 중요한 사령관이에요.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진 종전선언이 되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군사의 연습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알다시피 키 리졸브 훈련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UFG라고 을지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건 훈련, 그다음 태평양 훈련인 림페훈련, 뭐 이래서 이런 훈련들 공식적으로만 주한 미군들하고 합동을 하는 훈련들이 100일 정도 합니다. 100일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줄었어요. 코로나가 오히려 그런 건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간접훈련, 예를 들어서 강정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용하는 간접훈련 치면은 거의 365일 훈련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독립국이. 전시작전만도 없고. 독립국이라고 감히 말하기 힘든. 이거를 극복하려면 뭐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해라 뭐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종전협정을 맺고 북미 간의 수교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모란바 악단은 아까 보셨고요. 통일상장도 보셨고 명절날리 왜 우리가 종전협정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 이름이 들려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대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두 차례 북한을 여행한 짐 로저스는 북한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If you go to North Korea, you will see thousands of Chinese coming across the border. Russia, when I was there last, everybody thought I was Russian because there were Russians coming in. They were shocked when they found out I was an American. But the Russians are coming in, the Chinese are coming in, they're all coming in and investing. And North Korea is changing very quickly. Unfortunately, it's the Americans and the South Koreans who are missing out on the opportunities which are taking place up there. It used to be, I guess, it's still very, very cheap. 그는 한반도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 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Absolutely. When the port of Busan and the railroad up the east coast of Korea, all you got to do is fix it and connect it. The port in Busan and in Rason is the northernmost ice-free port in Asia. I mean, you have a lot of advantages. And let me repeat, it's going to be the most exciting country in the world. There's not going to be anybody near as exciting as Korea once you put these two countries together. And even before you put them together, the movement is in the right direction. 짐 로저스 역시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남북 통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한반도의 경제 교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독일과 같이 아주 급속한 경제 통일이 되거나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한반도에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 홍콩처럼 점진적으로 통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많은 여러분들에게 통일이라는 것이 남의 일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통일과 남북한 경제 교류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일상에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통합을 이뤘을 때, 남북한의 경제 통합을 이뤘을 때 G7을 능가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전문님께서는 이토록 긍정적인 전망을 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남북한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인적 그리고 천연자원의 시너지 효과가 저희들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 국가가 시장 경제 개혁을 할 때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의 평균적인 퍼포먼스를 보면은 15년 사이에 개인당 소득이 10배로 듭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 빨리 자랄 수 있을까? 더 빨리 성장하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기회 삼각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유망 업종들이 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프라 그리고 기간 산업에 속하는 통신, 그죠? 전력. 그 외에도 이제 제조업 같은 것이 앞으로 이제 유망하게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리고 얼마나 그쪽의 업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지는 남북한 경제 통합 또는 동북아의 발전이 얼마큼 빨리 되느냐에 따라 달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광복 70년을 맞았습니다. 그 70년 동안 한반도는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외환위기까지 한반도에는 그
끊임없이 위기가 닥쳤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고령화, 저출산, 주력 산업의 정체와 같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기회의 삼각지대를 둘러싼 게임의 판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판을 새로 짜야 할 때 게임 체인지가 절실합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입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동북아시아의 주변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통일한국을 통해 유라시아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한 한반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조지 소로스하고 워렌 버핏하고 제임 로저스는 세계 3대 투자자입니다. 이분들을 투자한 경영들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우리는 투자에서 100%, 200% 남으면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1000% 이하 남으면 하질 않지만 10,000%씩 남겨요. 그러니까 재산이 엄청난 분들인데 특히 짐 로저스가 한국에 필이 꽂혔어. 남북이 통합하면 통일이 아니라 경제적 통합만 해도 자기는 전 재산을 북에다 투자하겠다. 짐 로저스의 전 재산만 투자해도 북한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 이분들이 그렇게 북한에 투자한다고 공언할까? 여기도 나오지만 여러 연구기관에서 남북이 통일 한국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통합된 한국만 돼도, 한 나라만 돼도 이태리,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를 다 제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여기도 나오지만 첫째는 북의 엄청난 자원 그리고 북의 인력입니다. 북의 인력은 북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다 고등학교로 나오고 제가 개성공단이 열려있을 때 여러 문제로 개성공단을 여러 번 들어다녔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북한 근로자하고 중국 근로자하고 생산성은 3배래요. 그런데 임금은 3분의 1이에요. 북 근로자가. 그러니까 6배가 아니에요. 이거 3 곱하기 3에서 9배야. 그렇게 우수한 인력들. 여러분 들어봤잖아. 중국 근로자들은 월급 받으면 술 먹어서 그 다음날 술 먹고 뻗어서 빠지는 사람이 여러 명인데 북측은 체제가 그렇기도 하고 버릇들이 돼서 빠지진 않아 하나도. 그러니까 라인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틀려지는 거예요. 이 귀중한 자원들이 북에 있다. 엄청난 자원은 또 말을 못하고 예를 들면 세계 10대 광물 중에 북에 있는 8개 광물이 10등 안에 들어가. 10등 안에. 10대 각각 10등 안에 북에 있는 8개의 광물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마그네사이트예요. 마그네사이트는 알루미늄의 대체품인데요. 아주 귀중한 광물인데 전체적으로 약 120억 톤 정도가 있는데 북이 3분의 2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희귀 광물, 그래서 리얼 모티리얼 이렇게 부르는데 왜 북이 중요하냐면 이 시장을 나중에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한때 중동이 석유값을 좌지우지했죠. 왜냐하면 거기 생산량이 절대적이니까. 그런데 이 마그네사이트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금을 골드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백금을 화이트 골드라고 그러잖아요. 마그네사이트의 영어 명칭은 화이트 칼라 골드예요. 백색금이라는 거예요. 백색금. 우리 한태영 회장이 출신이 단천이잖아, 그지?
평안도 단천 출신인데 한태영 회장, 우리 또 새더미 회장이에요. 단천에 거의 40만 톤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김일성 그 주석이 북측 교과서에 보면 김일성 주석이 이렇게 서가지고 산을 가르치면서 북측 교과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르치면서 동무들 저 산은 그냥 산이 아닙니다. 저 산은 돈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2005년도에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실제로 조사를 갔었어요. 그때는 민주정부 시절에 교류가 있을 때니까.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귀한 마그네 사이트가 온 산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냥 캐도 돼. 그런데 지금 북이 그 광물을 하나도 수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핵 문제의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이 풀리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다. 우리가 준비하자면 안 된다. 우리가 북을 적대시하고 그러면 그거 우리가 기회를 놓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불평등한 사회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남북교류협력이다. 남북교류협력으로 세계 강국으로 유럽의 동북아에서 우뚝 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짧은 화면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일 뿐입니다. 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닿은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시각도 악성 비루스에 의한 병화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제발 지켜지고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녀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국가남이 다시 두 손을 맞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을 잠깐 들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전에 선대들 두 분보다는 굉장히 인간적인 분 같아요. 왜냐하면 북측에서 늘 주장하는 게 수령님 무료성, 오류가 없다고 합니다. 수령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 두 선대 김정일, 김일성 두 분과 다르게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민족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경험들이 없냐 하면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짧은 시간에 우리 통일포럼이나 제가 했던 경험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건 남북연합협회입니다. 2018년도에 금강산에서 북측 민화협 102명, 남측 민화 260명이 참가한 민화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습게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정부에다가 금강산에서 원산고등학교 동창회 열어라. 함흥중학교 동문회 열어라. 남쪽에 그분들 그런 출신들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하다못해 그런 것들이라도 좀 만나서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나는 요 임충남이라는 가수인데 북측 가수예요. 이 나이가 좀 들어보이잖아요.
저랑 제 옆에 앉아서 제가 참 친하게 지냈는데 너 저기 서울에 오면 우리 애보다 어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당신도 서울에 오면 서울에 혹시 공연하려면 나한테 꼭 전화해라 그랬는데 너 몇 살이래? 34살이래. 보기에는 40살쯤 돼 보이는데 34살이래. 근데 장가란 것 같아. 그 니네 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북한이 좀 늦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어쩜 다른 걸 다른 거에 그까지 됐냐. 북한도 결혼 나이가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어진다. 그래서 별걸 다 담는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왔고요. 2015년도에 남북 종교인대회가 거기서 또 있었어요. 이때는 그 박근혜 정부 때 이때도 남북 종교인들 대회에 제가 한국 YMCA를 대표로 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기한데 이분은 이제 강명철이라고 강명철 조선 그리스도연맹 서기장 대표 위원장이고 오경호라고 서기장 있는데 같이 만난 제가 이 전에 1년 전에 심양에서 한 2번 만나서 그 남북 종교인 문제, 교육 문제, 지원 문제 이런 걸로 그 깊이 있게 상의를 해서 항의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금강산을 다시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등산을 쭉 같이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강명철이라는 분이 그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거든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반석의 아버지가 강도룩이라고 장로님인데 민족학계를 세웠다고. 그래서 민족학계 김영석이라는 숭실대학교 출신이 선생님으로 왔는데 그게 김일성의 아버지예요. 그 강반석이랑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낳은 게 김일성이에요. 근데 이 강도룩의 형제가 강양옥이라고 있는데 강양옥 목사님 이분이 칠골교회를 세웠지. 그 목사님의 손자예요. 그래서 북에서는 일종의 백두혈통이고 그래서 좀 앞으로 젊기 때문에 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인민회의에 27명의 상임 집행위원들이 있어요. 거기서 대부분 결정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거기에 이 김영남이가 의장 자격으로 정치국 상무회의,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회의가 다 결정을 해요. 누구냐면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아니지만 박봉주, 내각 총리 박봉주, 최룡해, 김정은, 이렇게 이런 사람 5명이 하는데 27명 중에 만약에 대표가 되면 북한의 국정을 운영하는 핵심 인사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제가 틀리는지 강명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냐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갑니까 당신은.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우선 이 초청장을 부르고 받아야 된다. 여기는 윤기종 없잖아요. 윤기종. 초청장을 받아야 돼. 그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해요. 그럼 통일부에서 이게 허가가 나와요. 방북 증명서도 나오고. 그럼 이게 비자예요. 일종의 비자. 이렇게 저기 금강산에 갈 때 금강산 출입구 사무소에 도장을 팍 찍어줍니다. 이게 일종의 비자예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없어요. 왜냐면 금강산에 나올 때 또 여기서 나온다고 출경 도장을 찍는데 우리 북하고 남은 입국 출국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경선이 아니니까. 그래서 입경, 출경 이렇게 씁니다. 그거 올 때 딱 찍어주고 해주세요, 거기서. 그래서 이 신부는 그래서 얼른 갈 때 가고 나서 사진을 찍어놓은 거고요. 이제 우리가 뭘 할까? 우리가 그러면 답답하다. 윤 사장님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지만 첫째는요. 남북 합의상을 이행하라고 해야 돼. 남북 합의상만 이행하면
외세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3대 원칙이 다 있어. 민족 공조 우선 원칙, 비핵화, 전쟁 불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어. 이걸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전선언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재 해제하고 국민간에 수비하고 평화협정 체계 촉구에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이건 보안법 위반도 아니고 방위비 분담금 예를 들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냐면 방위비 분담금이 1조 넘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1조 넘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에요. 그것도 시설, 건물비나 땅값 다 뺐고 운영비만. 그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주한미군 25,000명 2인당 4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주한미군 운영비를 지금 우리가 2인당 4천만 원씩 주고 있다고요. 무기값 빼고 땅값 건물값 빼고. 근데 그걸 트럼프가 얼마나 올리라고 그래요? 6조를 올리자고. 6조. 1조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건데 감히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우리가 거부해야지. 국민들이 야 이게 말이 되냐. 1인당 4천만 원씩 주한미군 운영비를 주는데 그거를 6배, 5배나 올려달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 우리를 국가로 보기 인정이나 하는 거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가 지금 안산도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통일조례를 만든 지역이에요. 시예요. 그러니까 안산이 통일에 대한 의지나 의식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통일포럼이 잘 되는 거예요. 안산 시민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잘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안산에서 통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평화담론하고 특히 이제 북맹을 탈출했다. 남북을 서로 알아야겠어요. 오늘 교육도 이런 데 얘기해요. 북한을 너무 몰랐구나. 북한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안산에서도 안산센터, 통일준비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고 실제 안산에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포럼도 그 모색하는 기구의 논의의 중심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가시적으로 결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당부는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좀 참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이제 통일포럼이 그동안 저쪽에 보면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통일포럼이 했던 행사들을 한번 좀 나중에라도 한번 보십시오. 통일포럼이 했던 행사들이고요. 이거는 북측 금강 백두산입니다. 북측 백두산. 제가 기회가 있어서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삼지연 비행장 가서 15년 전 삼지연에서 백두산을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백두산으로 가면 이제 동파에 해당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갔던 데가 여기서 손 씻고 손잡고요. 우리가 있을 때는 여기 내려갈 때 이날 굉장히 비가 그래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근데 잠깐 이때 찍는 바람에 이거 한 장밖에 없어 사진이. 그때는 삭도가 있어서 삭도를 타고 내려갔는데 지금은 아마 케이블카 놓여진 것 같아요. 언제인가가 아니라 우리 여행사 하신 분도 있지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늘 비가 와서 보이지 않더라고. 이것도 통일포럼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6.15 사회공장을 짓는데 이 통일포럼이 굉장히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고요. 여기 안산 분들의 대부분 인주성 장로님, 저고 문정이 돌아가신 한양대학교 문정희 교수님, 전 YMCA 이사장, 이렇게 강진우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안산 사람들이 대부분 안산이 그래서 자랑스러워야 된다.
이게 이제 컨테이너인데 이게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고 이게 냉동고예요, 냉동고. 말하자면 40푸트짜리 냉장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냉동고를 통일포럼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원했습니다. 이거 지원하는데 돈이 없어서 북측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그 순수해 때가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하고 고생을 하니까 그림하고 보석화, 서화, 자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했죠, 판매. 그때는 안산신문사, 한빛방송, 남근갈, 배현미, 유주화운 이 사람들이 이제 후원하고 우리 통일부를 주권해서 그래서 돈을 마련해서 돈은 주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서 보낸 역사들이 있다. 그거는 뭐 보시면 되겠죠. 유라섭 시장, 이렇게 시장이 당선됐는데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16 10년대 4.16 재단에도 우리 통일포럼이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특히 이제 재단의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4.16 10년대 상임대표도 하고 있고요. 4.16은 우리 사회가 돈만 하는 우리 사회가 낳은 기억하기 쉬운 어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4.16은 우리가 스스로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회를 경쟁만 하는 사회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YMCA에서 올해 YMCA 운동을 많이 했는데 한 10년 됐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때 여론조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질문이 뭐냐면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행복한 사회, 또는 정의로운 사회, 모두가 뭐 협조하는 사회, 평화로운 사회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 대답 1번이 뭐냐면 경제 없는 사회, 경제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가 1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 경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AMP 많이 가봤잖아요. 나도 AMP 많이 가봤어요. 많이 다녔고 졸업 수료를 했는데 AMP에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남 밟아서 이기는 거,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거, 돈 더 잘 버는 거 이거 가르치잖아요. 전부. 통일포럼은 그거 안 가르쳐요. 통일포럼은 남북이 화해협력으로 공존하는 거,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같이 일궈 나가는 걸 가르치니까 이런 AMP하고는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겠다. 여러분은 잘 선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건 이제 우리가 했던 행사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동문회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에어컨이 망가져서 동문회한테 좀 도와달라 하고 요청을 했는데 정말 600만 원을 한 2주 만에 여러 같은 동문들의 성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면 통일포럼이 교류에 앞장을 설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북을 도울 일들이 있어요. 그때 십시일반으로 여러분 모으거나 혹시 옛날처럼 북에서 여러 가지 북측에서 제공하는 것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 점씩 사주고 한 푼씩 도와줘서 그 남북 교류 협력의 지원에 통일포럼이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통일포럼이 이렇게 과거에는 좀 그 행사를 좀 크게 이렇게 했었는데 보신 것처럼 오늘은 딱 제한된 인원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코로나가 만들어준 결과고요. 이제 풀리게 되면 전과 같이 더 많은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요번에 2강까지 왔고요. 단둥을 중심으로 한 소위 조중답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기는 못했는데 3기 때는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분 남았습니다. 우리 김지미 회장님이 또 물을까봐 말을 못하겠는데, 이분이 이 김지미 회장님 아버님이에요. 아버님. 근데 같이 갔어, 우리랑. 근데 왜 내 이 사진을 자꾸 보여주냐면,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그게 1447계단인가? 가보셨죠? 가보신 분 있지? 1447번을 올라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더라고. 하시면서 계속. 그때 막 춥기도 하고 그랬는데 80이나 되셨는데 거기를 젊은이 못지않게 가시더라고. 그 뒤돌아오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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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걷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낌이 있어요. 야, 그렇다. 우리가 통일의 길을 가더라도 감사하게 가자. 언젠가 이루어진다. 실제로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이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아서 제가 어디 강의할 때 가끔 이 사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통일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통일은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31개월은 정말로 환영하고요. 한 분도 남 없이 통일 포럼과 함께 통일 대장정에 중심에 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